30년 동안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줬어. 정우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75살의 남자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앞에 앉은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 놓인 정우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조용히 얹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병원 대기실이었습니다. 몇 달의 만남 끝에 정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자식들은 반대했습니다. 상대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그래도 영자는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첫날 밤 경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동네에는 전처가 실종됐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오래전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아들이 이혼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정우는 그 모든 소동이 지나간 어느 오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이야기를. 그 이야기가 끝났을 때 영자는 정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것이 영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소문이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믿음이 30년의 상처를 어떻게 녹이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챕터 1 결혼 첫날 밤의 방문자. 이영자의 나이 72세. 18년을 혼자 살아온 여자가 처음으로 남의 손을 잡고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었습니다. 구청 민원실 창구에서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영자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무릎 위에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그 옆에서 한정우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75세의 정우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류가 접수되던 순간에도 정우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영자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몸짓이 영자에게는 어떤 말보다 묵직하게 닿았습니다. 두 사람이 새 살림을 차린 곳은 영자가 살던 동네에서 버스로 두 정거장 떨어진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짜리 건물, 4층 끝집. 이삿짐이라고 해봤자 영자의 살림 몇 가지와 정우가 들고 온 낡은 여행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나니 집이 오히려 전보다 더 넓어 보였습니다. 저녁상은 영자가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계란말이 하나, 깍두기. 특별한 날이라고 상을 크게 차리고 싶었지만 손이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식탁 앞에 앉으며 상을 한번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잘 차렸네. 짧은 말이었습니다. 영자는 찌개 뚜껑을 열며 괜히 다른 데를 바라보았습니다. 별거 없어?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낸 것뿐이야. 아니, 맛있겠다는 말이야. 정우가 수저를 들며 다시 말했습니다. 영자는 아무 대꾸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떴다가 내려놓았다가 했습니다. 18년 만에 누군가와 마주보고 밥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어색하기도 했고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왜 안 먹어? 정우가 영자의 빈 숟가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먹고 있어. 영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찌개를 한 숟가락 크게 떴습니다. 정우는 웃지도 않고 고개를 숙여 밥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영자의 눈에는 오래된 풍경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과 이렇게 밥을 먹고 싶었다는 것을 영자는 그 순간 처음으로 말이 아닌 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영자가 행주로 손을 닦고 거실불을 끄려던 참이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밤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정우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 잠깐 창문을 열어 바깥 바람을 들였고 영자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자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정우를 돌아보았습니다. 정우도 창문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내가 나가볼게. 영자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영자의 발이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두 명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50대로 보이는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훨씬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한정우 시댁 맞습니까? 나이든 경찰관이 영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영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정우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한정우입니다. 정우가 영자 앞으로 한 발짝 나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 네. 과거 기록 관련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들렀습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경찰관이 메모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정우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우의 표정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놀람도, 당혹감도, 억울함도 그냥 조용했습니다. 잠깐 밖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우가 영자를 한번 바라보고 나서 경찰관들에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뒤로 반걸음 물러섰습니다. 복도에서 나누는 낮은 대화 소리가 현관 틈새로 흘러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기다렸습니다. 시계가 똑딱이는 소리만 집안을 채웠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돌아갔어. 정우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소파에서 몸을 반쯤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경찰이 왜 온 거야? 정우가 영자 쪽으로 돌아서며 짧게 입을 열었습니다. 별것 아니야. 오래된 일이야. 신경 쓰지 마. 그 말을 끝으로 정우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소리 없이 닫혔습니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별것 아니야. 오래된 일이야. 그 말이 거짓으로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영자의 가슴 어딘가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차분한 것과 아무렇지 않은 것은 다른데 정우는 그 경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영자는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정우를 처음 만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접수 번호표를 들고 자리를 찾다가 엉겁결에 정우 옆에 앉았던 날. 정우는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자가 넘어질 뻔했을 때 팔을 잡아주었고 영자가 혼자 중얼거린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그것이 묵직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옆에 있으면 편한 사람이라고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영자는 그 편안함이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처음으로 물음표로 남겼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영자가 부엌으로 나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우의 방문 아래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빛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정우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물컵을 개수대에 내려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언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오늘 밤이어야 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챕터 2 소문이 피어오르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을 깊이 자지 못한 탓에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이불 속에 더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쌀을 씻고 밥을 안 쳤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내는 손이 어젯밤보다는 덜 떨렸습니다. 정우가 방에서 나온 것은 밥이 다 된 뒤였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왔는지 얼굴이 깨끗했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부엌 입구에 서서 영자를 잠깐 바라보더니 식탁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영자가 국그릇을 상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잠은 잤어. 정우가 수저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잤어. 영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우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식탁 위에 조용히 오갔습니다. 어젯밤 일은 그 자리에서 꺼내지 않기로 두 사람이 말없이 합의한 것 같았습니다. 오전 중에 영자는 분리수거 봉투를 들고 아파트 복도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2층 복도에서 박순례와 마주쳤습니다. 순례는 같은 동에 사는 68세 이웃으로 이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늘 먼저 인사를 건네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이것저것 말을 붙이는 성격이었습니다. 어머, 영자씨. 이사 온 거 맞죠? 어제 이삿짐 들어오는 거 봤어요. 순례가 영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제 들어왔어요. 영자가 짧게 대답하며 계단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순례가 목소리를 낮추며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경찰차 온 거 혹시 알아요? 우리 동 앞에 세워져 있던데.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영자의 발이 계단 위에서 멈췄습니다. 순례의 눈이 영자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눈인지 궁금해하는 눈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영자가 봉투를 고쳐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다. 워낙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요. 순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등 뒤에서 순례가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 멈추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분리수거함 앞에서 봉투를 정리하는 동안 영자는 순례가 어디서 경찰차를 봤을지를 생각했습니다. 창문에서 봤을 겁니다. 이 아파트는 동간격이 좁아 맞은편 창에서 앞동 출입구가 훤히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순례만 본 것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였습니다. 경로당 평상에 앉아있던 할머니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층에 새로 이사온 집 있잖아요. 어젯밤에 경찰이 왔대요. 무슨 일이래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모이면 그것만으로도 이야기가 되는 곳이 좁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자가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간 날이었습니다. 입구에서 같은 동 3층에 사는 윤씨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윤씨 할머니는 평소 영자를 보면 반갑게 손을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인사를 받기는 했는데 눈이 잠깐 어딘가로 흘렀습니다. 대화가 평소의 절반도 안 되어 끊겼습니다. 영자는 카트를 밀며 진열대 사이를 걸었습니다. 냉동식품 코너에서 등 뒤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있잖아. 새로 이사 온 집 부인이래. 근데 남편이 좀 그렇다던데. 영자는 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트를 밀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귀가 멍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영자는 현관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지 않은 채로, 신발도 벗지 않은 채로, 나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어지는 이 감각이 무엇인지 영자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6시가 넘어 딸 이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은 올해 42세, 결혼해서 수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서. 영자가 부엌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해. 엄마네 동네 아는 분한테 연락이 왔어. 어제 경찰이 우리 집에 왔다고. 엄마, 그 사람 괜찮은 사람 맞아.
영자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 경찰이 왜 온 거야? 오래된 일이래. 별거 아니래. 엄마는 그 말만 믿어. 근데 나는 불안하다고.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냥 넘겨. 수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영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나 그 사람 몇 달을 봤어. 눈빛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눈빛으로 어떻게 알아? 엄마, 나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알아. 끊을게. 영자가 전화를 끊고 식탁 위에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정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영자는 얼굴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화 왔어. 영자가 짧게 말했습니다. 딸, 응. 정우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한 잔 마셨습니다. 영자 쪽으로 컵을 하나 더 내밀었습니다. 영자는 받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좀 물어봐도 돼. 영자가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컵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영자를 마주 보았습니다. 경찰이 왜 온 거야? 오래된 일이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야? 정우가 잠시 영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답을 미루는 것도 거부하는 것도 아닌 얼굴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찾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제대로 말할게. 영자는 그 말을 들으며 정우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그치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거짓말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귀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마트에서 들렸던 낮은 목소리도 함께였습니다. 소문이 무서운 건 사실이 아니어도 자꾸 머릿속을 건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우와 처음 밥을 먹던 어젯밤을 떠올렸습니다. 그 자리가 따뜻했다는 것을 영자는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챕터 3 전처의 그림자. 열흘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경로당 앞 평상에는 오후 햇볕을 쬐러 나온 노인들이 서너 명 앉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70대 초반의 최병태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최병태는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사람으로 아는 사람이 많고 들은 이야기도 많은 남자였습니다. 4층에 새로 이사 온 남자 있잖아요. 나 그 사람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몸을 기울였습니다. 뭘 들었어요? 최병태가 목소리를 더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 남자 전에 살던 동네에서 마누라가 없어진 적이 있대요. 그냥 사라진 게 아니고 경찰이 남편을 의심했다고. 평상 위에 잠깐 침묵이 깔렸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내가 직접 본 건 아닌데 그쪽 동네 아는 사람이 그랬어요. 경찰이 그 남자를 한동안 조사했다고. 최병태는 자신이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는 말은 끝까지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도 사실 여부를 굳이 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굳어졌고 해가 지기 전에 단지 전체를 돌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영자가 아침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를 널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순례였습니다. 영자 씨, 나야. 잠깐 시간 돼요. 영자는 전화기를 귀에 대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니, 내가 영자 씨 걱정이 돼서. 어제 경로당에서 이야기가 돌더라고요. 영자 씨 남편분 관련해서. 영자의 손이 행주 위에서 멈췄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전에 살던 동네에서 부인이 실종됐다는 말이 있어요. 경찰한테 조사도 받았다고. 내가 뭐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영자 씨한테는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순례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어딘가 들떠 있었습니다.
영자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래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말, 경찰이 2번이나 찾아왔다는 말, 동네 사람들이 다 걱정한다는 말. 영자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영자가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영자는 전화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물을 잔뜩 먹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전처가 실종됐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무섭다기보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우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한마디가 자꾸 다른 기억들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정우가 처음 경찰을 마주했을 때 흔들리지 않던 그 얼굴이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그날 오전 일찍 외출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영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지 안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이명수가 서 있었습니다. 45세,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 헤친 채 서류 가방을 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명수야. 예고도 없이 왜? 근처 거래처에 들렀다가 왔어요. 들어가도 돼요. 명수가 신발을 벗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자가 물을 한 잔 가져다 놓자 명수는 받지 않고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이한테 연락 왔어요. 경찰이 왔다고. 영자가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닌 게 아닌 것 같아서 왔어요. 어머니, 그분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고 계세요? 가족은 있어요. 전에 뭘 하셨어요? 어디서 사셨어요? 명수가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자는 명수의 질문을 들으며 대답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을 열려니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전에 뭘 했는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어디서 살았는지도 대충만 알았습니다. 명수의 질문이 하나씩 쌓일수록 영자는 자신이 정우에 대해 아는 것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을 조금씩 실감해 갔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몇 달을 만났어. 그 사람 눈빛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명수가 무릎 위에 팔꿈치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눈빛이요. 눈빛 보고 결혼하셨어요. 명수야. 죄송한데 저는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경찰이 오는 집이 정상이에요. 동네에 소문이 어떻게 도는지 아세요? 전 부인이 실종됐다는 말이 돌고 있어요. 영자가 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요.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게 문제잖아요. 어머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서 같이 사는 거잖아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수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답답했습니다. 명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분이 오시면 직접 여쭤볼게요. 오늘 오세요. 오늘은 좀 이따 올 거야. 기다릴게요. 영자는 부엌으로 들어가 찬장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명수 앞에서 정우를 두둔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로 두둔해야 할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 정우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소파에 앉아 있는 명수를 보았습니다. 정우의 발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드님이세요. 정우가 신발을 벗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영자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명수야, 이분이 정우 씨야. 명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인사는 했습니다.
그러나 손을 내밀지는 않았습니다. 앉아서 얘기해요. 정우가 소파 한쪽에 앉았습니다. 명수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두 사람 사이 부엌 입구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명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여쭤봤는데 어머니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실례지만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우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전에 어디서 사셨어요? 하시던 일은 뭐셨어요? 가족분들은요? 정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인천 쪽에서 오래 살았다고, 운전 일을 했다고, 가족은 없다고. 명수는 그 대답을 들으며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오는 건 무슨 이유예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정우는 명수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고 나서 영자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영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래된 일이 있어요. 언젠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어머니 아들이에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꺼내야 하는지를 정우는 아직 준비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명수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가볼게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명수가 나간 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그대로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부엌 입구에 기댄 채 정우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우 씨,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한테는 언제 말해줄 거야? 정우가 잠시 영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영자는 대꾸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칼질을 하는데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오래간만에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첫 남편과 젊은 시절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영자는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도 남편에 대해 다 알고 결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결혼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알고 결혼한 것과 믿고 결혼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서랍을 닫으며 그것을 처음으로 구분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알민지 믿음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챕터 5 처음으로 꺼낸 이야기. 정우가 말을 시작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따라왔습니다. 영자 앞에 놓고 자신도 한 잔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았습니다. 민순이라는 사람이었어. 정우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 이름이야.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됐을 때야. 봄이었어. 아침에 내가 일 나갔다 돌아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어. 그냥 없었어. 밥도 안 되어 있고 짐도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었어. 정우가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나레이션이 조용히 과거로 돌아갑니다. 30년 전 봄이었습니다. 정우는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와 텅 빈 집을 마주했습니다. 처음에는 마트에 갔나 싶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민순의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집으로 왔습니다.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어땠냐고, 최근에 다툼이 있었냐고, 아내에게 다른 사람이 있었느냐고. 정우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 대답을 받아 적으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동네에 이야기가 퍼지는 데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순의 친정 식구들이 먼저였습니다. 딸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남편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자주 다퉜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정우가 아내를 함부로 대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정우가 한 번도 한 적 없는 일들이 사실처럼 돌아다녔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받았습니다. 그날 어디 있었냐고, 누가 증명하냐고, 아내와 마지막으로 나눈 말이 뭐냐고. 정우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관의 눈빛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그 시간 동안 억울함보다 무력감을 먼저 느꼈습니다. 내 말이 맞는데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지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5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민순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남성과 함께였습니다. 민수는 그 남자와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짐을 두고 간 것은 들키지 않으려는 것이었고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것도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다시 사라졌습니다. 정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류에는 기록이 남았습니다. 실종 사건의 남편, 한동안 용의자로 조사받은 사람. 그 기록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로 돌아옵니다. 정우가 찻잔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무혐의로 끝났어. 근데 기록은 남았어. 그게 뭔지 알아. 이사를 가면 또 확인이 와. 새로운 동네에서 자리를 잡으면 또 소문이 돌아. 나는 그게 반복되는 삶인 줄 알고 살았어. 영자가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그걸 혼자 감당했어. 정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나한테 진작 말 안 했어? 정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 결혼하기 전에 이 얘기 들었으면. 영자가 정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때는 몰랐겠지. 근데 지금은 달라. 지금은 왜 달라? 지금은 당신이랑 밥 먹어봤으니까. 당신이 나 기다려본 적 있으니까. 그냥 아는 것하고 같이 살아본 것하고는 달라. 정우가 영자의 말을 들으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턱 근육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민순이가 왜 도망갔는지는 알아. 정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말이 없는 사람이야. 집에 와도 잘 안 웃고 뭘 같이 하자고 먼저 나서는 법도 없고 민순이가 외로웠던 거야. 내가 옆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을 거야. 그게 내 잘못이야. 영자가 식탁 위에 놓인 정우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등에 세월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정우가 굳었습니다. 영자가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는 그 사람이 설명해야 해. 당신이 대신 짊어질 필요 없어. 정우가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줬어. 정우가 목소리가 잠긴 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거야. 영자가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부엌 냉장고가 낮게 돌아가는 소리, 아파트 바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그 소리들이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고요함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영자가 일어나 밥을 지으러 갔습니다. 정우가 따라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 앉아 있어. 같이 해. 영자가 정우를 돌아보았습니다. 정우는 이미 냉장고를 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부엌에 서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영자가 채소를 다듬고 정우가 불 앞에 섰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과 이렇게 부엌에 서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영자는 몸으로 확인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영자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우는 행주를 들고 영자가 헹군 그릇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정우가 젖은 행주를 개수대 위에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왜? 고마워. 영자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그고 손을 닦았습니다. 고맙긴 뭐가 고마워. 당신이 힘든 거지. 그 말을 끝으로 영자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정우는 부엌에 잠시 혼자 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꺼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이야기가 짐이 아니라 그냥 지나간 일처럼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영자는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 눈을 뜬 채 누워 있었습니다. 정우가 30년을 혼자 감당해온 것이 실감났습니다. 외로움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영자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은 혼자라서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정우의 외로움은 옆에 사람이 있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같은 무게였지만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우가 꺼낸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는다기보다 지금까지 함께한 시간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방식이었습니다. 챕터 육아들의 분노.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영자가 아침상을 치우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우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치다가 영자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자가 행주로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명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명수의 아내 진이가 따라 서 있었습니다. 진이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명수야, 연락도 없이. 명수가 신발을 벗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랑 어젯밤에 통화했어요. 같이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진이가 조용히 뒤따라 들어오며 영자에게 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자는 두 사람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정우가 신문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명수는 정우를 향해 고개를 한번 까딱했습니다. 인사인지 아닌지 모를 동작이었습니다. 진이는 소파 끝자리에 앉으면서 거실 쪽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명수가 소파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수진이가 울더라고요. 걱정이 돼서요. 저도 그렇고요. 어머니가 어른이신 거 알아요. 그런데 이건 어머니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저희도 가족이니까요. 영자가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왜 울어? 별일 없다고 했잖아. 별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명수가 정우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어르신, 어머니한테 어제 말씀을 하셨다고요. 30년 전에 전 부인이 사라지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정우가 명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 말을 지금 저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명수가 두 팔을 무릎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정우가 명수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믿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다만 사실이에요.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경찰 기록에 남아 있어요. 무혐의로요. 명수가 코끝으로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 기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무혐의라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어르신이 나쁜 분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어르신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어요.
몇 달 병원 대기실에서 만난 거잖아요. 영자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명수야, 나 72살이야. 내가 판단을 못한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뭐야? 내가 선택한 사람인데 내 아들이 와서 이래도 되는 거야. 명수가 영자를 바라보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동네에 소문이 많이 돌고 있잖아요. 어머니도 많이 힘드실 것 같고, 혹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법적으로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진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영자의 가슴 어딘가를 날카롭게 건드렸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영자는 진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진이야, 영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닌 거 알아. 근데 그 말은 내가 들을 말이 아니야. 진이가 고개를 숙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명수가 다시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딱 한 가지만 물을게요. 어머니 힘드시게 할 생각이에요. 정우가 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생각 없어요.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믿어달라는 말 안 합니다. 다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명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 갈게요.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위한 말이에요. 명수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진이가 영자에게 목례를 하고 따라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에 정우와 영자만 남았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은 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고개가 약간 숙여져 있었습니다. 영자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뭔가 꺼내려다가 멈추었습니다. 찬장을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손이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자 씨, 정우가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영자가 부엌 입구로 나왔습니다. 내가 나가야 하면 나갈 수 있어. 정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자를 바라보는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있다는 것을 영자는 느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이 저러는데 영자 씨가 힘들잖아. 내가 없으면 이 소동이 끝나잖아. 영자가 부엌 입구에 서서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정우 씨, 응, 나 지금 나가라고 했어. 나 지금 그런 말 한 적 없어. 정우가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명수 저 자식이 뭐라고 해도, 진이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가 결정한 거야. 내 결혼이야. 알아들어. 영자가 부엌으로 다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점심 먹을 거야. 앉아 있어. 정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자가 냄비를 꺼내 가스불을 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작은 집 안을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어도 두 사람은 아침의 일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잠깐 켰다가 껐습니다. 정우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명수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위한 말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위한다는 말이 항상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식이 반대해도 내 선택을 밀고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이에 자식의 눈밖에 나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마지막 선택을 포기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우의 방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영자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잠옷으로 갈아입지 않은 채였습니다.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여기 있어. 그거 알라고. 정우가 영자를 바라보다가 문 옆에 기댔습니다. 알아. 흔들리지 마. 나는 안 흔들려. 정우가 짧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영자는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작게 울렸습니다. 정우는 문을 닫기 전에 영자의 뒷모습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이렇게 바라봐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정우는 닫히는 문 앞에서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챕터 7 진실이 돌아오다. 사흘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영자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우가 외출 중이었습니다. 영자가 빨래 바구니를 내려놓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 차림은 아니었지만 단정했습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당 형사 오재원입니다. 한정우 시댁 맞죠? 영자가 신분증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지금 외출 중인데요. 아, 네. 사실 오늘은 한정우 씨보다 댁에 전달드릴 내용이 있어서 왔습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시겠어요? 영자는 오재원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오재원은 소파 가장자리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한정우 씨 과거 기록 관련해서 상급 부서에서 재검토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사건인데 당시 무혐의 처분이 난 것이 재확인되었고요. 앞으로 정기 확인 방문은 없을 겁니다. 영자가 오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계속 왔던 거예요? 오재원이 잠깐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기록이 자동으로 관리 대상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실무적인 문제였고요. 당사자분께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겼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자는 오재원의 말을 들으며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30년을 그것 때문에 고생했어요. 오재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영자는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 따진다고 30년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재원이 돌아간 뒤 영자는 소파에 앉아 오래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억울함이 풀렸다는 안도감과 그 억울함이 너무 오래됐다는 무거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우가 돌아온 것은 1시간쯤 뒤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정우에게 영자가 말했습니다. 오재원 형사가 다녀갔어. 정우가 신발을 벗다가 멈추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앞으로 확인 방문 없을 거래. 무혐의 재확인됐다고. 정우가 천천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자 옆에 나란히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 하늘이 맑았습니다. 30년이야. 정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알아. 이제 끝난 거야. 영자가 정우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우의 눈가가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 참아온 사람이 겨우 숨을 내려놓는 얼굴이었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수진아, 오늘 형사가 다녀갔어. 정우 씨 과거 기록
공식으로 무혐의 재확인됐다고. 앞으로 경찰 올 일 없대.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아니야, 나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엄마한테도 그렇고 그분한테도. 수진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수진아, 네가 걱정한 거잖아. 그게 나쁜 거 아니야. 근데 걱정이랑 믿음은 같이 갈 수 있어. 알겠어. 응. 엄마 미안해. 됐어. 다음에 밥 먹으러 와. 영자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우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야. 응. 괜찮대. 정우가 컵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 아침이었습니다. 영자의 전화기에 명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영자는 문자를 읽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섣불리 판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뵈러 가겠습니다. 영자는 정우를 불렀습니다. 명수한테 문자 왔어. 정우가 다가와 영자가 내미는 전화기를 받아 읽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고 전화기를 돌려주었습니다. 다행이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짧은 말에 오랜 기다림이 담겨 있다는 것을 영자는 알았습니다. 사흘 뒤 명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이가 없었습니다. 명수는 손에 작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좋아하는 꽃이었습니다. 명수가 꽃을 영자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명수는 정우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명수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지난번에 너무 몰아붙였습니다.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정우가 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제가 도가 지나쳤습니다. 명수가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그 말이 영자를 향한 것인지 정우를 향한 것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둘 다를 향한 말이었을 겁니다. 정우가 명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명수가 잠시 정우의 손을 바라보다가 악수를 했습니다. 짧은 악수였지만 두 사람의 어깨가 동시에 조금 내려갔습니다. 영자는 부엌으로 들어가 꽃을 물에 꽂았습니다. 국화향이 부엌 안으로 퍼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오전이었습니다. 영자가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박술래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과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술래답지 않게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정우 씨, 영자 씨 계세요. 정우가 영자를 불렀습니다. 영자가 베란다에서 나오자 술래가 과자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영자 씨, 나 할 말이 있어서. 지난번에 내가 경로당에서 들은 이야기를 여기저기 옮기고 다녔는데 확인도 안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잘못됐어요. 미안해요. 술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영자가 과자 봉지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술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들어오라고요. 영자가 문을 더 열며 말했습니다. 술래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셋이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술래는 처음에 말이 없었습니다. 영자가 요즘 무릎은 어떠냐고 먼저 물었습니다. 술래가 그저 그렇다고 했습니다. 대화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술래가 돌아가고 나서 정우가 영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들어오라고 했어? 영자가 찻잔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 그냥 말이 앞서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까지 밀어내면 내가 더 힘들어. 정우가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어쩜 그렇게 생각해? 오래 살다 보면 알아. 사람 미워하는 게 제일 힘든 거야. 나만 손해야. 정우가 작게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지만 영자의 눈에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정우가 웃는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것이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의 방에서는 일찍 불이 꺼졌습니다. 영자가 복도를 지나다가 문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펼쳤습니다. 소문이 돌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명수가 몰아붙이던 날도, 진이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던 날도, 그 모든 날들이 지나서 지금 이 밤이 왔습니다. 정우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불을 일찍 끄고 잠든 밤이었습니다. 영자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일찍 잠들 수 있었습니다.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챕터 8 함께하는 아침.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영자가 눈을 떴을 때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냄비가 가스레인지에 올려지는 소리, 냉장고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 영자는 이불 속에서 잠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이 소리가 없으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았습니다. 영자가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정우가 냄비 앞에 서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 있었는데 어깨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저 어깨가 늘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간 어깨였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영자가 냉장고를 열며 말했습니다. 잠이 일찍 깼어. 반찬 꺼내놨어. 밥은 다 됐고. 정우가 국 냄비 뚜껑을 열어 한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반찬 그릇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매일 아침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것들이 언제부턴가 그냥 이 집의 아침이 되었습니다. 정우가 국그릇을 식탁에 놓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자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침묵이 무거울까봐 텔레비전을 켜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켜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숟가락 소리만으로도 식탁이 충분히 찼습니다. 영자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간이 잘 됐네. 정우가 밥을 한술 뜨며 말했습니다. 어제 국물이 남아서 다시 끓였어. 그거 알아. 맛이 더 깊더라. 정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자 쪽으로 깍두기 그릇을 조금 밀어주었습니다. 영자가 좋아하는 반찬이라는 것을 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영자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우는 식탁을 닦고 나서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며칠 전 사다 놓은 작은 허브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영자가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손을 닦으며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잘 크고 있어. 영자가 화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햇볕을 좋아하는 것 같아. 이쪽으로 옮겨놨더니 잎이 더 나오더라고. 정우가 화분 위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쪼그려 앉아 화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잎사귀들이 빳빳하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햇볕이 필요한가 봐. 영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정우가 영자를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햇볕이 필요해. 그렇잖아. 사람이 따뜻한 데 있어야 살지. 정우가 짧게 웃었습니다. 영자가 일어서며 정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웃는 얼굴이 좋았습니다. 이 사람이 웃는 얼굴을 자주 보고 싶다는 생각을 영자는 그 순간 처음으로 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 두 사람은 병원에 갔습니다. 정우는 3개월마다 한 번씩 혈압을 체크했고 영자는 무릎 주사를 맞는 날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두 정거장을 가서 내렸습니다. 걷는 속도를 맞추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정우가 먼저 걷지 않았고 영자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에 나란히 앉아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영자가 번호표를 손에 들고 앉았습니다. 정우가 옆에서 조용히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문득 처음 이 대기실에서 정우를 만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정우는 이렇게 조용히 앞을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이 처음으로 눈에 들어왔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 이 자리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뭘 그렇게 봐? 정우가 영자의 시선을 느꼈는지 물었습니다. 처음 여기서 만났잖아. 저기 저 자리였나? 영자가 대기실 한쪽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가 아니고 저쪽이에요. 정우가 맞은편 벽 쪽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발이 걸려서 넘어지려던 자리야. 내가 잡았잖아. 맞아. 그때 창피했는데. 영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창피하지 않아도 됐어. 나는 그냥 손이 먼저 나간 거야. 정우가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대수롭지 않게 나왔는데 영자는 그 말을 오래 마음에 두었습니다.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손이 먼저 나갔다는 것. 그게 이 사람이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두 사람은 병원 앞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국수 2그릇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정우가 팔을 골라내는 것을 보고 영자가 젓가락으로 정우 그릇에서 팔을 덜어 자기 그릇에 옮겼습니다. 정우가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파 싫어하는 거 알아? 영자가 국물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정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수를 들어 한 입 먹었습니다. 눈이 조금 붉어진 것 같았습니다. 국물 열기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 영자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예고 없이 온 것이었는데 손에 반찬 그릇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그냥 들르고 싶어서. 수진이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들어와, 밥 먹고 가. 수진이 부엌에 반찬을 내려놓으며 정우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제가 어묵볶음이랑 멸치조림 가져왔어요. 드실 수 있으시면 좋겠는데. 정우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아해요. 고마워요. 수진이 뒷목을 만지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와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상을 다 차리고 셋이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수진은 정우에게 말을 많이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밥을 2그릇 먹었습니다. 밥그릇을 비우면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어묵볶음이랑 국이 잘 맞네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씨가 가져온 거잖아요. 국은 어르신이 끓이셨잖아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웃음이었습니다. 영자는 수저를 들다 말고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눈에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영자는 얼른 시선을 국그릇으로 내렸습니다. 수진이 돌아간 뒤 정우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영자는 식탁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마음을 여는 애야. 명수보다 빨라. 정우가 그릇을 헹구며 대답했습니다. 명수 씨도 마음은 열려 있어. 표현이 서툰 거지.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날 악수할 때 알았어. 손이 그렇게 꽉 쥐어지는 사람이 마음이 다친 사람이 아니야. 영자가 행주지를 멈추고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생각보다 사람 볼 줄 아네. 모르던 거야. 정우가 씻은 그릇을 건조대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있던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첫 남편이 세상을 떠난 해에 마지막 장을 쓰고 덮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18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일기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 생각하다가 천천히 썼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우가 국을 끓였다. 수진이 왔다. 셋이서 밥을 먹었다. 별것 아닌 하루인데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거창한 행복이 아니었다. 그냥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사람의 기척이 집안에 있다는 것.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 소리가 들린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영자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일기장을 덮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내일 또 쓸 것 같았습니다. 모레도 쓸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기록하고 싶다는 마음이 오랜만에 돌아왔다는 것이 자신이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정우의 방에서는 일찍 불이 꺼졌습니다. 영자는 불 꺼진 문 앞을 지나치다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새벽 2시까지 저 문 아래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제는 이 시각에 불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펼쳤습니다. 72세에 시작된 결혼이었습니다. 소문이 있었고 자식들의 반대가 있었고 30년 묵은 상처도 있었습니다. 쉬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영자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자신의 눈을 믿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보다 자신이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지금 이 밤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옆방에서 정우의 고른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들리지 않는 것이겠지만 그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영자의 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밤이었습니다. 72세 이영자님의 사연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첫날 밤부터 일이 일어나고 동네에 소문이 돌고 자식들이 등을 돌리는 상황 속에서도 이영자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자신이 직접 보고 느낀 것을 믿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보다 함께 밥을 먹어본 시간을 믿었습니다.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오늘 이야기가 말해주었습니다. 오늘 이 사연에서 우리가 가져갈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아는 것과 사람을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소문은 빠르게 오고 빠르게 퍼지지만 함께 보낸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남의 말에 기대는지 아니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지 오늘 이영자님의 이야기가 그 질문을 조용히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소문 때문에 혹은 남의 시선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바라봐 주지 못한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세상이 뭐라 해도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오늘 한마디 전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고맙다고, 옆에 있어줘서 다행이라고.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30년 묵은 짐을 내려놓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 선택을 믿어야 할 순간이 옵니다.
자식이 반대하고 동네가 쑥은거리고 세상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인생 여행이 오늘도 응원합니다. 살아온 날들이 살아갈 날들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하나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혼자 보시기 아깝다면 오늘 생각나는 분께 이 영상 전달해 주세요. 그분도 오늘 이야기가 필요한 분일 수 있습니다. 인생 여행은 매일 여러분 곁으로 찾아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